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뭐 지수법칙 이런 것들은 어차피 목적이 뭐였어? 걔를 배우는 게 단순 계산이야 얘들아. 단순 계산을 열심히 연습해서 어차피 지수 쪽에 앞쪽 뒤쪽 부분은 그냥 계산 문제가 나올 테니까 얘네가 나중에 수능 때도 이 문제는 맞춰야 돼. 근데 거듭제곱에 대한 문제는 어떻다 그랬지? 조금 지금처럼 난이도가 있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배운 내용 한번 잠깐만 좀 복습을 한번 해보면 일단 A의 n제곱근으로 출발했어. 맞네 얘들아? 네. 그래서 일단 A의 n제곱근의 말이 딱 나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서 딱 떠올려야 되는 식이 뭐였지? X의 그치, 어떤 수 x의 n승이 a가 되는 뭐야? x의 값을 이야기했고 지난 시간 필기하고 똑같이 써줄게 내가. 그러면 우리가 이때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은 누구랑 누가 있다 그랬어? 실수와 허수가 있는데 이걸 모두 합치면 n개였어. 맞니 얘들아? 근데 우리는 어차피 누구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허수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는 실수에만 관심을 둘 거고 더 정확히는 실수의 모 a의 n제곱근 중에 허수는 관심이 없고 우리는 실수의 모에만 관심을 두겠다. 실수의 개수 및 어디까지? 표현까지 우리는 관심을 두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 시간 지난 시간 배운 내용 중에 사실 가장 중요한 과정 난이도 있게 나오는 문제가 A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였어. 맞지? 근데 우리가 이 A의 n제곱근의 실수의 개수는 결국 여기는 이 말과 이 말은 똑같은 말이니까 X의 n승은 A를 만족하는 이 X의 값이란 거는 결국 이 방정식이 뭐야? 실근이 되는 거고 결국 우리는 그럼 이 방정식의 누구와 같다 그랬지? 실근의 개수와 똑같으니까 우리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로서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 맞아? 그래서 결론만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1차적으로 일단 우리는 중요한 게 뭐였어? A와 N인데 여기는 N은 뭘 본다 그랬지? 이게 홀수냐 아니면 짝수냐 이걸 확인하는 거고 맞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누구였어? 이 A였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A는 뭘 본다 그랬어 얘들아? 그래 부호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 최초의 분류가 어떻게 돼? N이 여기다 쓸까? 최초의 분류가 어떻게 돼? N이 그래 짝수가 되는 경우와 그 다음에 N이 홀수가 되는 경우로 분리가 돼서 맞아? N이 짝수라면 다시 누구도 봐야 돼? A의 부호도 봐야 돼. 그래서 여기는 이 A의 부호에 따라 몇 가지로? 세 가지로 재분류가 돼서 A가 양수이냐 아니면 A가 0이냐 아니면 A가 음수냐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죠? 그래서 A가 양수면은 실근 몇 개? 2개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때 표현이 뭐였지? 풀마 n제곱근의 A다 무조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들아. 2개가 나오면 그치? 그럼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플러스가 뭘까? 양수고 마이너스는 뭐야? 음수야. 그 다음에 얘가 자 A가 0이면 이때는 1개가 나와. 근데 이 값은 어차피 0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랬고 A가 음수면 얘는 빵개 나오는데 없으니까 역시 신경 쓸 필요가 없었지.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야. N이 홀수가 되면 다시 뭐야? 이건 사실 A에 관계없이 이렇게 기억하는 거지. 근데 A 굳이 분류를 맞추자면 양수일 때나 관계없이 0일 때나 음수일 때나 얘는 무조건 몇 개였어? 1개였고 좋다. 이 1개에 대한 표현이 n제곱근의 A였어. 맞니 얘들아?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이건 n, 전부 다 n제곱근의 A니까 여기는 요 새끼의 부호는 A가 뭐면? 양수면 얘는 양수인 거고 A가 뭐면? 음수면 얘는 음수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요 놈의 부호는 앞에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를 결정을 하지만 여기는 이 아저씨의 부호는 A의 부호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언더스탠? 이 내용이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얘가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그래프 그리면서 막 설명해줬지 그치?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얘기하는 지금 몇 번이야? 책에 나와 있는 3번 문제를 보시면 이 3번 문제가 바로 이걸 물어본 거야. 근데 이걸 물어봤는데 어디까지 물어봤어? 그 x값의 부호까지 확인해줘 이 얘기거든. 그래서 내용은 뭐라고 써있냐면요. 봐봐. 발견 3번. 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렇게 써있어. 자, 일단 n에 대한 값이 어디와 어디 사이? n의 값이 2에서 자 어디까지? 11까지야. 근데 문제는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9n 빼기 18의 n제곱근 여기다 비추고 그럼 우리는 이 문제가 이런 문제를 읽었는데 헷갈려 얘들아. 그럼 내가 누구와 매칭시키라 그랬어? 봐봐. 항상 여기는 요 문장과 여기는 이 식을 매칭을 시키는 거야. 근데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다 여기서 얘기하는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빼기 18이 저기는 저 얘기를 본다면 누구에 해당하는 거야? 이거에 해당하는 거면 누구에 해당하는 거야? 여기서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빼기 18이 그치? A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다 n제곱근에서의 n은 다시 똑같이 n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이게 뭐야 말을 보는 순간 밑줄거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빼기 18의 n제곱근 중 그럼 여기다 밑줄을 걷으면 우리는 어떤 식을 생각해야 돼? 아 그러면 어떤 수 x의 n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빼기 18 이거 아닌가? 이게 A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 답이 나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거지. 그럼 요거 중에
봐. 음의 실수 또 역시 비추고 음의 실수. 그럼 그 음의 실수는 누굴 얘기하는 거지 얘들아? 여기는 이 값 중 음의 실수란 건 x값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x값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상황에서 음수가 되는 거는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고 이 상황에서 음수가 되는 거는 a가 마이너스일 때인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여기는 요 노면 중에 이 x의 값이 뭐야?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게임 끝난 게 최초에 n이 무슨 수가 될 때? 짝수가 되면. 자, 잘 들어봐. 우리는 n이 짝수인 경우에 얘가 뭐가 돼야? 양수. 그럼 양수가 돼야 실근은 두 개야, 그치? 근데 그 두 개가 무조건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니까 이때 음수 나와 안 나와? 이거 나오지. 그러니까 n이 짝수가 되는 경우는 이 a에 해당하는 이 값이 즉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이 어떻게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는 거고. 언더스탠? 그 다음에 n이 뭐가 되면? 여기다 쓰자. n이 뭐가 되면? 짝수. 홀수가 되면. 그럼 n이 홀수가 되면 실근은 무조건 일단 하나가 나오는데 문제가 요구한 거는 실근을 물어본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고? 음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때는 이 a가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근데 a에 해당하는 게 이 중에 누구라고? 요 놈이니까. 그럼 여기는 이 값이 마이너스 누구야? n제곱 플러스 9n 빼기 18이 이번엔 뭐가 돼야 돼? 음수가 이거잖아. 괜찮아? 그럼 우리가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죠. 근데 이것도 적당히 괜찮은 게 그럼 여기는 이 부등식을 일단 풀어서 그 중에 누구야? 짝수를 찾고 근데 여기는 이 부등식을 찾아서 그 중에 누구야? 홀수를 찾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은 어때? 같진 않지. 부등호의 방향만 다르니까 우린 둘 중에 하나를 풀면 나머지 하나도 어때?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부등식 풀 때 제일 짜증나는 게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야. 그럼 뭘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이 식은 n제곱 마이너스 얼마? 9n 플러스 18이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될 것이고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어떻게 되지? 6, 3, 18이니까 얘는 지금 요걸 만족하는 n값은 3과 6이야. 근데 이게 0보다 작으니까 뭐라고 배웠지? 두 개의 사이 범위. 그러니까 얘는 3에서 오케이 어디까지? 6 사이. 그러면 3에서 6 사이 n이 가질 때는 n이 뭐가 돼줘야? 짝수가 돼줘야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야. 그럼 우리는 3과 6 사이의 짝수 누구 있지? 4니까 일단 오케이. 자, 4 하나 나온 거고. 됐어? 그 다음 두 번째는 굳이 이 부등식을 또 풀 필요가 있을까? 없지. 왜냐면 여기는 얘는 부등호 방향만 반대인 거니까 이번엔 n은 3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고 n은 6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는 이 범위가 나오는 거야. 왜냐면 사이범위 벌어지는 범위니까. 근데 우리는 n은 얼마부터야? 2부터 11까지니까.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애들 중에서는 내가 홀수를 찾아야 되거든? 근데 3보다 작은 쪽은 누구밖에 없어? 2밖에 없지. 왜냐면 n은 2부터니까. 그러니까 얘는 홀수가 있어 없어? 여기서는 홀수가 없네? 그럼 얘는 6보다 큰 경우는 6에서 어디까지야? 11까지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홀수는 누구 있지? 7 있고 그 다음 9 있고 11까지 들어가겠죠? 그럼 문제는 음수가 나오는 놈은 요거니까 여기는 이 아저씨를 더한 게 답이 되겠죠. 언더스탠? 근데 이게 얘들아 봐봐. 그냥 못 푸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어려운 문제야. 하지만 이게 요 정리가 좀 잘 돼서 이 흐름을 좀 볼 수 있는 사람한테는 이거는 적당히 괜찮은 4점짜리 문제거든. 그리고 내가 요런 4점짜리 문제는 풀어줘야 최소 3등급을 보장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요 내용 잘 체크해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봐봐. 기본 포맷을 딱 정해놓고 그 포맷 안에서 바로 뭐야? 이 문제를 세팅하는 거야. 여기 그럼 그런 방식으로 문제 풀면 여기는 몇 번? 3번. 또 몇 번? 4번. 8번이 다 풀릴 거야. 그래서 지금 선생님 상은 풀어줬잖아. 그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기는 4번과 8번은 집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는데 그러면 8번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평가 문제인데 자 이것도 별로 괜찮아. 왜냐면 그럼 8번은 내가 힌트만 좀 잠깐 줘볼게. 일단 8번으로 한번 넘어가봐. 그럼 이거는 뭐야? 자 뭐라고 써있냐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 fx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자 fx 몇 차 함수? 2차 함수. 그런데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 1. 그럼 내 말 들어봐. 근데 이게 지금 x에 대한 방정식이 나왔는데 x의 n승 마이너스 64에 fx를 곱한 게 일단 0. 이게 제일 중요하네. 요 놈이 근이 몇 개? 2개. 그런데 이 2개가 다 뭐야? 중근.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중근이라는 건 뭐지 얘들아? 겹친다는 거야. 그치? 그런 다음 그 밑에 fx의 치수가 음수라 그랬잖아. 그럼 어쨌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는 fx는 자 질문 몇 차 함수? 2차 함수인데 여기는 이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야? 1이고 그러면 이 문제가 우리한테 말하는 거는 이 fx를 구하시온데 좀 웃긴 게 우리가 어차피 이 방정식이
근이라는 건 얘들아. 지금 얘가 여기는 요 놈이랑 얘를 곱해서 0 된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는 이 값이 0이 되든가. 맞지? 여기는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는 첫 번째 x의 n승이 얼마에 만족하는? 64를 만족하는 x에 갖고 그 다음 fx가 뭘 만족하는? 0을 만족하는 x의 값이 근인 거야. 근데 우리가 사실 fx가 누군지 모르니까 여기는 이 새끼의 근은 누군지 모르지. 하지만 이거는 근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여기는 요 아저씨의 근은 누구지 얘들아? 어떤 수 x의 n승을 해서 64가 되는 x야. 그럼 64가 양수니까 몇 개 나와? 2개 나오지. 그럼 여기는 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짝수가 돼야 돼. 이걸 놓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빼낸 정보는 일단 n값이 뭐가 돼야 된다? 짝수구나. 이거 하나 캐치해낼 수 있으면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요걸 만족하는 x의 값은 n제곱근의 64와 맞니 얘들아? 또 하나가 누굴까? 그치? 오 마이너스 이거야. 그런데 문제는 얘네가 두 개의 중근을 가지려면 얘는 여기서 근이 지금 이렇게 하나씩 나왔지? 그럼 이거의 근이 누구란 얘기야? 그치? 얘랑 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제시의 문제에서 언급한 이 fx는 여기란 이 방정식은 봐봐. 얘랑 얘를 근으로 가져야 돼. 근데 최고 차이 계수가 얼마? 1이니까 여기는 이 fx란 요 아저씨는 x-n제곱근의 64라는 놈과 언더스탠? 그럼 x 플러스 n제곱근의 64라는 놈을 이렇게 돼야 얘도 두 개의 근을 가져서 중근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누군 거야? 문제가 말한 fx인 거야. 끝났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나 조건 이용해서 만족하는 n값만 고르면 끝. 근데 n을 골랐는데 만약에 뭐 얘를 중심같이 n이 3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짝수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이 문제는 이 정도까지 풀었으면 전체 문항이 한 60%푼 거야 내가. 70% 풀었다고 봐도 되겠다. 나머지는 너네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fx의 최소가 음의 정수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만 해석하면 끝나. 알겠지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한번 풀어보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나머지 뒤쪽에 있는 문제들 좀 자지구리하게 좀 풀어보면 일단 발전 14번에 14쪽에 발전 13번으로 갈게요. 자 이거 지울게.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다 계산 문제인데 약간 이런 좀 계산이 좀 약한 거지 뭐. 그래서 어떤 문제 볼 거냐면 13번은 이거야. 자 봐봐. fx가 뭐래? 발전 13번 fx가 누구야? 2의 마이너스 x승인데 조건이 하나가 f의 2a에 f의 b를 곱했더니 얼마래? 4라 그랬고 그럼 f의 a 빼기 2가 얼마래? a 빼기 b가 2라 그랬어. 근데 문제가 물어본 게 뭐냐면 봐봐 2의 3a승 플러스 2의 3b승 이걸 구하시고야. 그럼 지금 사실 나는 그래 이게 나왔으니까 자 질문 이 문제는 지수함수인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저거에 그래프가 쓰여야 함수 문제인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내가 지수로 넣어놓은 이유가 뭘까? 이거는 그래프랑은 상관이 없거든. 그럼 생각해봐. 우리가 어쨌든 여기서 문제는 이 2의 a승 또는 a를 구한 아니면 2의 b승 또는 b를 구하는 거야. 누구를 이용해서? 이 두 개 조건을 이용해서. 그럼 게임 끝났지. 왜? 그럼 f의 2a라는 거는 얘들아 x가 들어갈 자리에 누굴 넣어? 2a를 넣어야 돼. 그럼 x가 들어갈 자리에 2a를 넣은 거니까 얘는 2의 마이너스 2a승 이렇게 되겠네? 맞지? 그럼 f의 b는 누구야? 혜성이가 얘기해볼까? 2의 마이너스 b 그치 이거지. 그럼 이게 지금 4란 얘기야. 끝났네? 그럼 우리 둘 다 밑이 얼마니까? 2니까 지수끼리 뭐 할 수 있어? 그럼 내가 이걸 더하니까 얘는 2의 마이너스 2a 승 빼기 b가 되고요. 우변도 4는 싫다. 얼마나 바꾸면 좋을까? 그렇지 2에 제곱을 바꾸면 뭐 약간의 방정식적 개념이 들어가긴 하지만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캐치할 수 있지. 그럼 여기는 이 값이 얼마란 얘기지? 2란 얘기니까 자 이렇게 할게. 마이너스 싫어. 그럼 얘가 2는 원래 마이너스 2a 빼기 b가 2인 건데 얘를 내가 살짝 바꿔서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럼 요 식이 하나 나온 거야. 괜찮지?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을 갔더니 이번엔 뭐냐면 2에 이번엔 뭐야? 마이너스 a 빼기 b승 이렇게 되겠죠? 여기 x가 들어갈 자리에 a 빼기 b를 넣은 거야. 그럼 여기 지금 이제 얼마? 2네. 그럼 2가 있다는 얘기는 2의 몇 승인 거야? 그럼 이번에 누구랑 누가 같아야 돼? 여기는 마이너스 a 빼기 b랑 이 1이 같으면 되는 거지. 맞니 얘들아? 그럼 우리는 여기서 싫어. 마이너스 곱하면 그래서 a 빼기 b가 얼마야? 마이너스 1 이거 나오잖아. 그럼 이 두 개 연립하면은 a, b 구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a, b를 구해서 그냥 직접 집어넣으시오 이거니까 이거 구하는 거는 집에서 엄마랑 한번 해봐.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자 그다음 뒤로 가서 15번으로 가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마지막으로 설명해 준 게
자, 지수도 뭐 할 수 있다? 이항할 수 있다. 그래서 지수의 이항을 묻는 문제가 실제 평가원 수능에 자주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게 생각보다 자주 나오니까 요 이항 문제는 확실하게 습득을 해놔야 돼 우리가. 그래서 내용은 이래요. 자 일단 문제가 그지 같네. 발전 15번이야. 자 봐봐. 쟤는 지금 이런 말을 했어. A의 X승 이 B의 2X인 것 같고 아이고 이 Y승 것 같고 이게 C의 3Z랑 같대. 이게 7이야. 그 다음 두 번째는 A와 B와 C를 곱한 결과 49래. 근데 여기서 좀 센스가 있으면 49는 뭐야? 그치 7의 제곱이야. 근데 이때 문제가 물어본 게 야 그러면 X분의 6 더하기 Y분의 3 더하기 자 Z분의 2가 얼마니? 이런 질문을 한 거야. 괜찮아? 그 선생님 봤을 때 이 문제 끝났어. 왜냐면 잘 봐.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조건이 의미하는 게 A의 X승이 7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B의 2Y승도 7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C의 누구도 3Z수 C의 3Z승도 7이라는 얘기야. 깜짝이야 C가 아니고 7이냐 맞아 얘들아?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A, B, C를 곱하래. 그럼 이 문제는 A의 X승이 7이다 주고 누굴 구하라는 거야? A의 X승이 7이다 주고 A를 구하라는 얘기야. 괜찮지? 그런데 여기 X분의 6이 또 보여. 그래서 난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A의 X승이 7이야. 괜찮아? 그 다음에 B의 2Y승도 자연스러워. 7이야. 그 다음에 C의 3Z승도 누구야? 7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왜 저래? 이씨. 근데 우리는 지금 A, B, C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내가 A를 구하기 위해서 A를 어떻게 해? 2요. 1을 넘겨줘. 그럼 우리는 A는 뭐야? 이렇게 되겠지? 좋다. 그 다음에 그럼 B는 뭐니? 그치? 7에 이렇게 될 거고. 그럼 C는 뭐겠어? 7에 이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문제가 말한 게 지금 셋에 뭐 하라고? 곱하시오니까 우리는 그럼 A랑 B랑 C를 곱하면 끝났네? 얘랑 얘를 곱한 거잖아. 근데 B, C 싹 다 누구니까? 7이니까 우리는 지수끼리 뭐 하면 돼? 그럼 얘는 X분의 1 2Y분의 1 3Z분의 1이 49 7의 제곱이다 이 얘기 아니야? 너네 생각 어때? 맞아요. 괜찮지? 그럼 여기는 얘가 얼마나 얘기지? 2라는 거잖아. 그럼 양변에다 이게 X분의 6이 돼야 되니까 양변에 얼마 곱하면? 6을 곱하면 X분의 6 2는 지워지니까 Y분의 3 지워지니까 Z분의 2 딱 얘는 얼마? 12. 그 답은 얼마야? 그렇지 이런 식으로 끝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졸라 어려운 거 아니야 얘들아. 단 공부를 안 하면 이런 문제가 끝까지 어렵겠지만 조금만 니네가 노력해서 관련 문제들 몇 개만 더 풀어보면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발전 16번으로 넘어가면 발전 16번도 역시 같은 맥락이야. 뭐가 같은 맥락이냐면 잘 봐. 발전 16번 같은 경우도 얘들아 잘 봐봐. 일단 문제에서 바로 가자. 자 A의 6승이 3이래. 좋네. 그 다음에 B의 5승이 얼마? 7. 그 다음에 C의 제곱이 11인데 문제가 물어본 게 지금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N승에 뭐가 돼야 돼? 자연수가 되는 N의 최소가 누구니? 이런 질문을 했어. 그럼 내 말 잘 들어봐. 만약에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야 6 곱하기 A가 3이다 그런데 문제가 A를 구하래. 그럼 A는 얼마지? 이거랑 같은 거야 얘들아 결국. 단지 얘는 6이 앞에 나와 있는 거고 이 문제는 6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지수로 가 있는 것밖에 없지. 그럼 문제가 물어본 게 조건을 준 게 A 6승 B의 5승 C의 제곱을 주고 문제는 A, B, C를 곱하라 그랬잖아. 그럼 나는 A, B, C를 곱하려면 누굴 구해야 돼? 그럼 A, B, C를 구해야죠. 그럼 우린 여기서 그래서 A는 얼마야? 3에 넘어가 6분의 1승이 되는 거고 됐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B의 5승이 치니까 얘는 그럼 B는 뭐야? 7에 5분의 1승이 되는 거야. 좋다. 그 다음에 얘는 C는 그럼 뭘까? 11에 2분의 1승이 되는 거지. 그럼 문제가 언급한 A, B, C면 이 셋을 곱하라는 거 아닐까? 그럼 이 셋을 곱하면 어떻게 돼? 3의 6분의 1승에 봐봐 7의 5분의 1승. 왜냐 이 문제도 웃기게 배점이 4점이지만 안 어려워. 그 다음에 얘는 11의 이거 아니야? 이거 정말 어때? 깜짝이야. 맞아? 그럼 이거의 n승이니까 우리가 배운 지수원칙에서 이 n승을 어떻게 할 수 있지? 하나씩 다 곱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지금 문제가 언급한 놈은 이거야. 언더스탠? 근데 여기는 이 아저씨가 무슨 수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럼 자연수가 되려면 자 질문할게요. 일단 이 6분의 n이 그냥 정수로 떨어져야 자연수가 되는 거지. 여기는 5분의 n이 정수로 떨어져야 자연수가 되는 거지. 여기는 2분의 n이 정수로 떨어져야 자연수가 돼. 쉽게 얘기하면 n과 6이 약분 돼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는 n과 5도 약분돼야 된다는 얘기지. n과 2도 약분돼야 되는데 재밌는 건 뭐야? 6이 약분되면 2는 당연히 약분되겠지. 근데 뭐 이런 n 값 중에 어떤 애? 제일 작은 애 골라라 이거지. 유식하게 얘기하면 뭐야? 6과 5와 2의 최소 공배수? 근데 우리는 이런 최소 공배수라는 단어는 몰라도 돼. 단 생각해봐. 그럼 n이 일단 요놈과 약분되고 얘랑 약분되고 얘랑 약분되려면 이 n 안에 누가 있어야 돼? 제일 작은 수 6이 있어야지. 그럼 얘 n 안에 6만 있으면 얘랑 얘가 해결되잖아. 근데 이게 해결 안 되지? 그냥 누구도 있어야 돼. 5도 있어야지. 그럼 이게 제일 작은 수 아닌가? 만족하는 n 값은 30 끝. 이렇게 푸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가 나오면 푼다 틀린다. 푼다. 잘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지난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 짓고요. 이번 시간 진도를 또 나가볼게.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17쪽으로 가서 이것도 문제 먼저 볼게요. 발전 18번과 답 가림 풀어 19쪽에 기본 6번. 이 두 문제를 지금 바로 풀어봐. 네. 자, 봐봐. 안 풀린 문제가 뭐야? 18번? 헷갈리다고? 뭐 헷갈려 이거 씨발 그냥 뭐 답이 3분의 10인데. 아닌가? 2분의 5인가? 나는 센스 있게 잘 문제 만들었네. 그래서 18번 답이 뭐야? 2번 맞지? 커버 그냥 풀리잖아.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여기 몇 번이야? 기본 6번은? 자 이런 거야. 18번은 일단 18번 문제 같은 경우를 우리가 좀 원활하게 풀려면 문제를 이 식 자체를 좀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수학에서 얘들아 배운 내용 중에 번분수라는 게 있어. 번분수? 번분수. 그럼 수학에서 얘기하는 번분수가 뭐냐? 번분수. 만약에 몰랐다면 이번에 꼭 반드시 기억해놔. 이거는 수능 때까지 알아야 되는 거야. 번분수가 뭐지? 뭐야 씨발. 분수가 뭐 번했다가 뭐야? 분수가 반복됐다는 거지. 그래서 원래 저거 이름이 연분수였어 옛날에는. 연속적인 분수 표현이 나왔다 이런 뜻으로. 근데 아직 이름이 바뀌었어.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얘는 분수가 반복됐다 이런 뜻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번분수라는 거는 여기도 분수고 여기도 분수이네. 본 적 있어? 그래서 이거 계산 어떻게 한다고 배웠어? 그렇지. 요렇게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놈의 결과는 일단 이거야. BC분의 누구야? A인데 사실 의대 개인적생각 이런 계산 방식은 이렇게는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별로 우리에게 좋을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번분수의 기본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들어. 문제가 되는 게 뭐야? 아니 이 아저씨가 분수인데 여기도 분수고 여기도 분수인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까? 분수가 안 되게 바꿔주면 되잖아. 그리고 얘는 원래 전체가 분수기 때문에 우리가 분수란 수는 어떤 수지? 비율이니까 위아래 똑같은 값을 곱해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봐봐. A를 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쪽 A가 지워지네. 근데 이쪽 A가 지워진다고 번분수가 안 되나? 얘가 안 지워지니까 번분수가 그대로 되지. 그럼 얘도 지우려고 뭘 곱해 또? C를 곱해. 유식하게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위아래 곱해주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는 분모는 얘랑 얘를 곱했으니까 이게 지워져서 BC가 되는 거고 얘는 지금 C가 지워지니까 AD가 되는 거지. 요 계산으로 가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게 굳이 뭐 이거보다는 저게 더 나은 이유가 뭡니까? 연산이 편해져. 무슨 말이냐? 만약에 번분수인데 얘들아 들어봐. 2분의 3에 뭐 3분 이런 게 나왔어. 괜찮지? 그럼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당연히 얘는 9분의 4예요. 이게 편하지. 근데 앞으로 너네가 바라봐야 되는 번분수는 사실 이렇게 딱 꼴에 맞춰주는 경우보다는 문제에서 1 플러스 2분의 1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더 많아. 그러면 너네가 이런 상태로 나왔을 때 내가 이 계산을 쓰려면 일단 여기서 분수 계산을 한 번씩 해줘야 돼. 이해해? 맞아 틀려? 그러니까 분수 계산을 한 번 해준 다음에 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다시 일로 와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온 경우도 나는 2와 3을 동시에 지우고 싶으면 여기다 6을 곱할 거야. 이거 하고 얘도 분모가 2와 3이니까 동시에 지우려고 6을 곱해버리면 이 계산은 이렇게나 이렇게나 똑같잖아. 그럼 얘가 얘기한 건 어떻게 돼? 분모는 얘랑 곱하니까 6에다가 3을 더해서 9가 되는 거고. 언더스탠드? 얘는 6에다가 2를 빼는 거니까 얼마야?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산이 더 편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 얘기하는 번분수는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은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뭐다? 분모와 분자를 곱한다. 이건데 뭐 최소 공배수를 말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굳이 몰라도 돼. 목적만 생각해. 목적이 뭐야? 전체 위쪽 아래쪽에 있는 분모를 둘 다 지우고 싶은 거야. 그래서 둘 다 지울 수 있는 숫자를 곱하면 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봐봐. 아주 개족같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1 플러스 2분의 1에 1 이렇게 나오잖아 얘들아. 그럼 이때는 위아래 얼마 곱해야 될까? 그렇지 10을 곱하면 되는 거면 2도 지우고 5도 지워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위아래 얼마를 곱하면 될까? 그치 30. 근데 뭐 실수로 60을 곱해도 상관은 없긴 해. 근데 2도 지우고 3도 지우고 5도 지우려면 2, 3호가 필요하잖아. 그럼 2, 3호를 곱한 값이 얼마야? 30이니까 위아래 30을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들이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봐. 우리는 일단 번분수의 계산 방식에 대해서 먼저 배웠어. 근데 좀 생뚱맞지 않아?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발전 몇 번을 풀라 그러고? 응? 18번을 풀라 그러고 갑자기 여기다가 번분수를 설명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 왜냐면 그 18번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다 번분수거든. 왜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수 호칭을 배울 때 자 이런 말 했어.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뭐지 걔는?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리고 걔는 분수잖아. 근데 여기는 18번 문제를 잘 보시면요 딱 떨어져. 문제에 뭐라고 써있냐면 발전 18번이야. 문제에 이렇게 써있거든. 2에 뭐야? 2의 a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승분의 그 다음에 얘는 2의 a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이거야. 이게 지금 마이너스 2라고 썼어. 그치? 근데 문제는 지금 이때 얘들아 4의 a승에 이걸 더해라 이렇게 나왔지? 그럼 우리는 게임 끝난 게 얘랑 얘는 무슨 관계야? 이런 거 봐야 돼. 얘랑 얘는 역수 관계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문제는 요거 하나만 보면 되는 거야. 얘네 생각은 어때? 왜냐면 여기 지수가 반대 보니까 역수잖아. 그럼 이게 만약에 5 나오면 얘는 5분의 1인 거고 얘가 2 나오면 얘는 2분의 1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보면 돼. 그런데 봐봐. 여기는 좌변의 식이 분수지 분수. 근데 여기는 이 새끼가 원래 누구야? 태성아. 여기는 얘가 원래 누구야? 계산하면 2의 a승분의 1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분수인 거야. 그러니까 분수에 분수가 들어간 거니까 이게 뭐야? 그냥 분수처럼 보이지만 이게 번분수인 거야. 근데 번분수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분모를 지워야 돼. 그럼 분모를 지워야 되는데 이 아저씨가 지금 이거니까 자 질문 분모가 누구야? 이걸 계산한 게 이거잖아 원래. 그러니까 분모가 누구야? 아무래도 겨울을 다 함께 하지 못할 수도 있겠어. 자 이걸 지금 정리한 게 이거잖아 태성아. 그러니까 분모가 누구냐고. 2의 a승이 분모지. 그러니까 분모를 지워야 되니까 이 문제를 풀 때는 위아래 어떻게 누굴 곱해?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 야 위아래 2의 a승을 곱하는 거야 라는 이유가 번분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걸 기억하라는 거야. 그럼 얘는 게임 끝난 게 분모 정리하면 얘랑 얘를 곱할 거거든? 그럼 얼마지? 2의 a승 곱하기 2의 a승은? 2의 2의 a승 4의 a승이잖아. 문제 4의 a승 물어봤잖아. 헤딩을 벗지?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야? 1이고. 그럼 얘랑 얘랑 곱한 거는 2의 또 역시 마찬가지 2의 승 얘는 4의 a승 플러스 얘는 1이고. 그럼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4의 a승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뭐 해. 그럼 4의 a승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랑 얘를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4의 a승 플러스 2. 그럼 요거 절로 넘기면 3 곱하기 4의 a승이 1로 넘기면 얘는 1. 그럼 4의 a승이 얼마? 3분의 1. 끝. 그럼 4의 a승이 얼마? 3분의 1. 그럼 4의 마이너스 a승은 요거 역수니까 3. 그럼 둘 더하면 얼마? 3분의 10. 이렇게 답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니네가 명심하게 이거야. 이 문제의 형태를 기억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번분수에 대한 지금 의태가 설명한 내용과 발전 18번을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를 좀 명확하게 연결시켜 놓자. 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요거 하나 잘 체크해 두시고요. 요 내용. 근데 뭐 적어둘 필요는 없어. 책 위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이 책은 이 책 위에 있는 저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나중에 저 내용만 막 오려서 붙여놔도 괜찮아. 그러면 하나의 수원에서 주요 개념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 잘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봐. 이제 우리가 지수의 크기 비교 이런 말 나오는데 여기는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만 내가 설명을 해줄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배우는 지수는 자 일종의 뭐로서 지수를 배우는 거지? 실수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지수는 그냥 실수인 거야. 그치? 물론 우리가 요 다음에 배우는 누구도 로그도 그냥 실수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실수로서 지수를 배우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수의 크기 비교하는 거는 들어봐. 그냥 실수의 크기를 비교해라 이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실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내가 꼭 지수 문제가 아니어도 다른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실수의 크기를 비교할 일이 있어 얘들아. 그러면은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은 두 가지니까
그 둘 중에 하나로 비교를 해보면 돼.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실수의 크기를 비교해라 이렇게 나오면 얘들아 이게 뭐 3과 5를 비교하시 이런 건 없거든. 아 생각해봐. 3과 5를 비교하면 씨발 누가 더 커? 3과 5 중에서. 이건 누구나 다 말하잖아. 이건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치? 하지만 이게 세제곱근의 5 오케이? 뭐 4제곱근의 7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져. 그럼 누가 더 큰지 우리가 알기가 어때? 살짝 애매해. 그래서 우리는 실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은 두 가지 정리할 거야. 방식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뭘까? 두 수의 차를 이용하는 방법과 이게 가장 일반적이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거야. 야, 두 수 A와 B의 크기를 비교해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일단 두 개를 빼서 크기를 비교하든가 아니면 두 번째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요 네 사람은 이거 다 배운 거야 나한테. 자, 뭐 있어? 두 개를 빼서 계산할 수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뭐가 있지? 실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은 두 개를 나누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너네는 이거야.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나중에 노트에 넣어놓고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럼 두 수의 차를 이용한다는 것은 A에서 B를 빼보라는 얘기야. 그리고 누구와 비교해? 0과 비교하는 거지. 그러면 셋 중에 하나야. 여기는 얘가 0보다 크든가 아니면 두 개 뺀 게 0이든가 아니면 0보다 이렇게 나오지.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A에서 B를 뺀 게 0보다 커. 그럼 누가 큰 거야? 그래 A 빼기 B가 양수면 얘는 A가 더 큰 거지. 맞냐? 그래서 A 빼기 B가 0이면 뭐야? 둘은 같다는 거고. 맞아? 근데 A 빼기 B가 음수면 얘는 뭐야? B가 더 크다는 거지. 그래서 두 개를 뺄 때는 봐. 내가 숫자 누구와 비교한다? 얘를 0과 비교하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그럼 두 개를 나눌 때는 얘들아. 당연히 우리는 일단 이거야. 그럼 두 개를 나눌 때는 아무 때나 막 나누는 게 아니라 보통은 A와 B가 어때? 양수일 때. 근데 A, B를 빼서는 계산이 잘 안 돼. 그런 경우에 두 개를 뭐 해볼 수 있어? 나눠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거지. 그럼 두 개를 나눌 때는 그럼 누구와 비교를 해? 두 개를 나누라는 얘기는 B분의 A를 계산하는 얘기야. 그래서 누가 더 큰지 확인하려면 이번엔 누구와? 1과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두 개를 뺄 때는 0이랑 비교를 하는 거고 두 개를 나눌 때는 1과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 값이 당연히 셋 중에 하나 1보다 클 수 있고 아니면 1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보다 작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내가 두 개를 나눈 게 1보다 커. 그럼 누가 큰 거지? 그치? A가 큰 거야. 왜 니네 왜 초등학교 때 씨발 뭐 가분수, 대분수 이런 거 배웠잖아. 진분수 막 이런 거 배웠잖아. 그치? 그런 내용이야. 근데 두 개를 나눴더니 1이 됐다는 건 무슨 말이지? 이번엔 A, B가 같다는 거고 두 개를 나눠서 뭐야? 이쪽이 더 크다는 것은 A보다 B가 더 크다 이거니까 우리는 실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다른 거 다 제껴두고 두 개를 뭐야? 빼든가 두 개를 나누든가로 우리는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뭘 체크하냐면 이게 되게 중요해. 우리가 실수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부등호야 얘들아. 부등식이니까. 언더스탠드? 부등식에서 양변에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등식은 야 이렇게 되면 양변에 내가 누굴 곱하든 더하든 뭐 나누든 씨발 계속 똑같잖아. 맞아? 하지만 부등식은 그 방향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두 번째 정리할 건 뭐냐면 실수에서 양변의 부등식에서 동일한 행동을 했을 때 부등호에 뭐가 바뀌어?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 요거를 한 번쯤은 반드시 뭐다? 정리를 해놔야 돼. 그래서 얘들아 지금 이런 걸 정리해주는 이유는 이거야. 이게 꼭 여기서만 성형되는 게 아니라 얘들아 우리가 앞으로 수학 공부를 계속할 때 이 두 가지 내용은 되게 중요한 거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런 거지. 그럼 실수에서 부등식에서 양변에 동일한 행동을 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경우는 총 몇 가지? 이것도 얘기해. 몇 가지? 총 3가지야. 그중 첫 번째가 뭐지? 이건 세상 애들 다 알아. 뭐지? 태성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 어? 음수 뭐? 음수가 마이너 또 지랄하네. 어제는 어쩌지 좀 분위기가 좋았다 했더니 어제 졸라 기고만장했어. 정수기 앞에서 뭐 성곤이가 에이스가 아니다. 진정한 에이스는 나다. 뭐 이런 미치락거리더니 오늘 또 버벅대 또 얼굴 또 빨개지네. 봐봐. 그래서 그냥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언제지? 음수 곱해서. 그치 이게 에이스인 거야. 명확하게 씨발 음수. 음수 뭐? 마이너스. 이게 아니라 첫 번째가 양면의 음수를 곱할 때야.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 그래서 양면에 우리 아까도 그랬잖아 얘들아. 부등호 문제 풀 때 최고차가 아까 음수 내가 마이너스 곱하면서 부등호면 바뀌었지? 그 양변에 뭐야? 혜성아 말해줘. 음수를 곱할 때 다 기억해야 돼. 우리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뭐 따로 얘는 안 들어도 되겠지? understand? 하지만 그럼 이런 게 있으면 두 번째 뭐가 있을까? 언제 부등호 방향이 바뀌냐? 이거는 이거야. 협소한 의미로 보면 우리가 보통 양변에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그러니까 2와 3이 있어. 누가 더 커? 이런 걸 물어보는 건 좀 그렇지 않나? 누가 더 커, 태성아? 3이 더 커. 근데 양변에 역수를 취하면 이건 누가 돼? 2분의 1과 얘는 3분의 1이 되지?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태성이가. 그럼 2분의 1과 3분의 1 중에서 누가 더 커? 그렇지.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그런데 이게 약간 협소한 의미로 본다면 양변에 역수를 취하는 건데 우리가 지수적 관점에서는 역수가 되는 경우가 언제지? 지수. 그래, 지수가 음수일 때야. 그러니까 우리는 양변에 어떤 일을 하면 음의 지수를 뭐 할 때? 취할 때. 그럼 양변에 음의 지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요거는 우리가 뭐 아직 안 배웠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게 사실 우리 이제 4학년 올라가는 거니까 이거는 뭐냐면 양변에 밑이 1보다 작은 뭐야? 로그를 취할 때 부등호의 방향은 바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거야. 요 세 가지 경우에서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구나. 근데 재밌는 건 지금부터야. 그럼 저 세 가지 경우에서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얘들아. 맞아? 그럼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는 게 무슨 말이야? 부호가 바뀐. 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는 게 눈 떠. 무슨 말이지? 아니 공부 잘하게 생겼고 자꾸 눈 감고 있으면 어떻게? 그러면 씨발 오질 말지. 그래 안 그래? 자, 눈 뜨고. 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는 게 무슨 말이야? 말해봐. 너네는 수업할 때 위태가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걸 경계해야 해. 왜 가까이 오는 거지?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데. 왜 가까이 오는 거야? 말해봐. 지금 생각나는 거 그대로. 위태가 왜 가까이, 성곤이 기억나? 왜 가까이 오는 거죠, 위태가? C라고? 자, 왜 가까이 오는 거지? 나연아? 성큼 더 가까이 갔다? 이렇게? 때리려고 가까이 가는 거야. 우리 학원에서 유일하게 구타를 하는 선생. 조심해야 돼. 대신에 때린 만큼 성적은 올려줄게. 그걸로 보상받아. 자, 그럼 봐봐.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야.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게 무슨 말이야? 크기가 변한다는 얘기야. 그렇잖아. 이쪽이 더 컸는데 저쪽으로 바뀌었다는 건 저쪽이 더 커졌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양변의 음수를 곱하거나 양변의 음의 지수를 취하거나 미실보다 작은 로그를 취할 때는 크기가 바뀐다는 얘기야. 그럼 이 반대 상황은 크기가 안 바뀐다는 얘기지. 양변에 우리가 양수를 곱한다.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 그러니까 크기가 유지되는 거야. 양변에 양의 지수를 취한다? 크기가 안 바뀌어. 미실보다 큰 로그를 취한다? 크기가 안 바뀌어. 그럼 이때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지금 풀려고 하는 몇 번 문제가 니네가 질문한 기본 6번 문제가 그거야. 보통은 봐봐. 다음에 대소관계를 나타내라 이거야. 여기 봐. 그래서 대소관계를 나타내라는 게 크기를 비교하라는 얘기지. 지울게요. 그럼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얘들아 크기를 비교하라는 거는 그러면 A가 거듭제곱 나왔어. 뭘로 바꿔라? 그럼 이거 지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 10에 6분의 1승. 그 다음 B는 5에 2분의 1승. 자, C는 28에 6 이거야. 그럼 보통 이게 책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얘들아 지수를 맞춰 이렇게 써있어. 무슨 말이냐? 6분의 1, 2분의 1, 6분의 1이니까 지수를 싹 다 누구로 맞추라는 얘기야? 6분의 1을 맞추라는 얘기야. 근데 사실 우리가 수학을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의 지수를 맞추는 게 어때? 이 생각보다 또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봐. 지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수를 없애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럼 6분의 1승, 2분의 1승, 6분의 1승 때문에 계산하기가 지랄 같은 거야. 그럼 6분의 1, 2분의 1 다 없애버리면 돼. 왜? 양변의 양의 지수를 취해도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되니까. 양변의 양의 지수니까 똑같은 지수를 취해도 크기는 그대로니까. 이런 세 변에 어떻게 하자? 이 문제는 6승을 해버리라는 얘기야. 그럼 6승을 하면 A 6승이 얼마지? 10이고. 좋다. 그럼 6승을 하면 B의 6승은 5의 3이니까 125가 나와. 그 다음에 얘는 C의 6승은 28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A의 6승과 B의 6승과 C의 6승의 크기가 곧 A, B, C의 크기랑 어때? 갖다 이걸 노린 거지. 그럼 니네가 이제 보면 돼. 누가 제일 커? 대빵이지. 그러면 B가 제일 커. 그 다음 누가 제일 족밥이야? 태성이 형 이러지 말고. 누가 제일 족밥이야? A가 제일 족밥이니까 얘는 B, C, A. 답은 이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수를 뭐 한다? 그냥 똑같이 맞춰버리는 게 아니라 지수를 없애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면 더 편해. 알겠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실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과
특히 이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한 거니까 잘 체크해 두시고요. 자 누가 찍었지? 저요. 찍어.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일단 지수에 대한 내용 마무리 칠 테니까 다음 시간에 나머지 찍어내기 문제들은 풀어올 수 있도록 하자. 알겠지? 자,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대망의 로그로 가면 그 어제 니네 다음 타임 애들 있잖아. 근데 다음 타임 애들이 어제 로그 끝까지 수업을 하고 갔어. 이 희한하지. 씨발. 똑같은 시간을 수업을 했는데 우리는 지수도 다 못 끝냈는데 걔는 로그까지 했어. 근데 그 다음 타임 애들은 어디까지 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어제 내가 고3만 3반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어제 지수의 2항 전까지 하고 갔잖아. 근데 그 다음 수업에 4시, 7시 타임 애들은 로그까지 끝내고 갔다고. 그 다음 7시, 10시 반 애들은 30분 일찍 가다 했지. 걔는 어디까지 했을까? 걔네는 지수 로그 끝내고 함수의 극한도 끝내고 갔어. 이게 지금 우리 현재 3반의 클래스 차이야. 하지만 괜찮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 없어? 없어. 뭐 걔네 누구니? 왜 그런 생각을 해? 어떻게 3년 동안 열심히 하는 따라갈 생각을 하고 있어, 태성아. 못 따라가 걔네들. 하지만 야 우리가 대학을 씨발 우리 학원에 A, B, C반 애들 데리고서 대학을 가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2학년 때 노는 새끼들은 보통 3학년 때도 어때? 놀겠지? 그런 새끼들을 제끼고 가는 거야. 괜히 막 목표를 막 지금 내가 수학 좀 한다고 막 선생님 저는 서울대 갈 거 이런 조카 생각하면 돼 안 돼?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도 대박 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자. 알겠지? 따라잡을 수 있으면 가장 좋고. 어떻게 생각해? 나 선생님이 고3 때 그랬어 얘들아. 선생님이 예전에 고3 때 이게 해준 적 있냐 너희들한테? 근데 고3 때 우리 때는 수능이 200점 만점이었거든. 마스크 써. 우리 성건이가 잊어버렸구나. 저번에 이 아저씨가 마스크 안 쓰다가 내 눈에 잡혀 죽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 의태가 마스크를 벗는 이유는 뭐냐면 목숨 걸고 수업하는 거야. 왜냐 마스크 쓰면 아무래도 전달력이 좀 떨어지니까 나는 코로나에 걸려도 씨발 전달을 제대로 해주겠다 이런 사명감을 갖고 지금 마스크를 벗고 하는 거라고. 답답해서가 아니야. 쓰고 해도 난 괜찮아. 하지만 너희들은 쓰고 있어야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 고3 때 선생님 때는 수능 200점 만점이었어. 그래서 선생님 친구가 169점 맞고 서울대 치대를 갔어. 어때? 괜찮지? 근데 선생님이 모의 가서 보면 몇 점이었는 줄 알아? 몇 점이었을 것 같아 고3 때? 에이 씨발 전과목인데 어떻게 30점이야 미친놈아. 몇 점 정도 받았을 것 같아? 200점 만점에서 몇 점 받았을 것 같아? 80점. 한 70점 정도 받았어. 그럼 70점이 어디쯤 갈 수 있냐? 저기 전라도쯤에 있는 전문대? 정도 갈 수 있는 점수였어. 근데 선생님 재수에서 수능 점수 몇 점 나왔다고? 나도 사실 정확히 잘 기억 안 나는데 150 몇 점 받았어 내가. 재수에서. 그러니까 1년 6개월이 거의 기적이지 기적. 지금 생각하면 머리가 좋은 새끼였던 것 같아. 태성이가 1년 6개월 공부한다고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아니 생각해봐. 169점에 서울대 치대를 갔어. 그 나는 150점을 넘겼다고. 그러면 좋은 점수야 나쁜 점수야? 매우 높은 점수지. 내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엎어치기 하는 경우들도 있긴 있는데 근데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 얘들아. 나 가만히 앉아서 그 점수를 올린 게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삼수를 왜 안 했다고? 나 너무 겁이 났어. 그 생활을 1년 더 한다는 게. 그래서 선생님이 한동안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 나는 군대를 2번 가라는 거는 괜찮았어. 보통 남자한테 군대는 어떤 의미인지 알지 그치? 그냥 죽으러 가는 거야 2년 동안. 그냥 사회와 단절되게. 근데 나는 군 생활을 2번 하는 건 괜찮았어. 하지만 나는 재수를 2번 하라는 건 정말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대학을 갔어.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어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말도 이거야. 그럼 예를 들어 이혜태가 막 이런 얘기 해주면은 나도 150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 이면에서 이혜태가 노력한 걸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막 이제 입시 발표 막 나고 있어. 올해 3학년 했던 형들. 이번에 우리 완전 쾌재를 올렸어. 이 조그만 학원에서 치대를 2명이나 보냈어 지금. 치대 합격생이 2이야. 근데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나연이 또 무슨 생각 들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 국민대, 뭐 상명대, 명지대 이런 데도 엄청 많이 보냈어 지금 우리가. 그래서 지금 막 합격자가 졸라 나오고 있어 지금. 물론 걔네들이 추합으로 붙은 애들도 꽤 많긴 한데 아니 뭐 추합이든 어떻든 씨발 가면 그만이지 뭐. 가서 뭐 그럴 거야? 너 예비 몇 번이었어? 이런 거 안 할 거잖아. 그냥 마치 최초 합참 다 들어갈 거야 어차피. 그래 안 그래?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면 너 혹시 예비였니? 이럴 거 아니야 나연아 그치? 나 어쨌든 붙으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치대 가는 거 아니겠지. 정말 3년 동안 개 노력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근데 3년 동안 노력을 못해. 왜?
이미 씨발 2년을 날렸잖아. 하지만 남은 1년만 열심히 하라고. 그 남은 1년 열심히 해서 진짜 내 인생이 뭔가 바뀔 것 같다. 그럼 재수해. 괜찮아. 재수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야. 왜 우리 학원에서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우리 송민선 선생님 재수했잖아. 우리 학원 선생님 중에서 대학을 한 번에 간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나도 재수했거든. 송민석도 재수. 송석호가 한 번에 간 것 같아. 그냥 그리고 박민지 3수. 난리나 씨발 그냥 뭐 4수. 근데 희망이 없는 재수는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거야. 1년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 나연이가 갈 수 있는 학교가 지방대야. 나고 치면 1년 정말 열심히 했는데 너보고 한성대가 돼. 그러면 나는 엄청 올리는 거야. 그때 내가 나연이면 나는 한성대 안 가. 당연히 1년 더 있다 같으면 뭐야. 뭐 숭실대. 뭐 재수 좋으면은 경희대. 뭐 그런 대학을 갈 수 있으면 1년을 더 하는 거야 차라리. 그럴 때 재수를 하는 게 가장 의미 있는 거지. 다 떨어. 이래서 재수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 그럼 똑같은 1년을 또 보내게 돼 있어. 왜 그래서 보면은 선생님 노량진에 수업할 때 보면은 그 노량진에 여고괴담이라는 애가 있었어. 나이가 28살인데 계속 재수해. 그래서 걔 때문에 나온 말이야. N수란 말이. 선생님들이 짜증나는 거야. 뭐야? 재수인데요? 20살이야. 내년에 또 왔어. 뭐야? 삼수인데요? 내년에 또 왔어. 뭐지? 아 씨발 그 정도면 내가 그냥 수학 논문도 쓰겠다. 그 정도는. 그래서 27살까지 계속 수능 준비를 하다가 어딜 갔게? 고시. 군대를 갔어. 그 하다 많은 대학 중에 군대 간 거야. 그리고 제대하니까 29이야, 씨발. 그리고 1년에서 대학을 갔는데 제일 충격적인 뭐냐면 그때 걔가 갔던 대학이 어딘 줄 알아? 고3 때도 갈 수 있었던 대학이야. 그럼 그 새끼는 10년이 지나서 그 대학을 간 거야. 아, 무슨 짓이니? 그리고 군대에서 야 27이면 있잖아. 거의 중대장님이야. 뭐 거의 그렇고 왜냐면 뭐 ROTC나 육사 애들은 24살이면 이미 그 학교를 끝내. 그리고 졸업해서 바로 군대 간단 말이야. 그럼 25부터 보통 소위를 2년 하니까 중2쯤 되면 이제 막 중대장 소대장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씨발 나는 2등병 달고 들어갔는데 우리 중대장이 나보다 한 살 어리고 이런 꼴이 되는 거지.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일단 1년을 박 터지게 보내고 그 다음 거처는 그때 생각하자는 거야. 근데 지금 마음가짐은 어때? 아 1년을 박 터지게 보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일주일 후에는. 과연? 한 달 후에는. 에이. 똑같이 그래. 그러니까 진짜 의지를 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웃을 수 있어. 막 얼마 전에 그 우리 건우 막 깝치면서 나한테 자기 복싱 배웠다고 나 겁주는 거야. 여기 막 씨발 막 자기 막 거리 파이터래. 무슨 죽는 줄 알았어. 나 걱정하는데. 그래서 거리 파이터가 됐는데 씨발 고졸이야. 이게 무슨 의미야? 아니 그래 안 그래? 대학을 가서 여자친구랑 이렇게 가는데 막 씨발 열심히 걸어 그때 씨발 뭐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고졸이 여자친구랑 가다가 씨발 시비부터서 경찰서에 끌려가면 바로 깜빵이야. 의미가 없는 거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학생이 되면 모든 게 다 연소가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일 때까지 논 거 괜찮아. 1년 열심히 공부해 대학 가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나연아? 네. 너는 대학을 못 가면 미래가 없어. 그냥 그대로 인생 끝나는 거야. 어떤 미친 새끼가 너랑 결혼을 해? 아 그래 안 그래? 뭐 아주 정신 나간 새끼 하나 정도는 물 수 있겠지. 하지만 너의 삶이 굉장히 고달파질 거야. 정신 나간 새끼. 그러니까 대학을 가야 돼. 막 산발을 지금 뭐야? 무슨 무사야? 약간 좀 정대만 느낌이 있어. 정대만 누군지 알아? 몰라? 아 정대만 누군지 몰라? 아, 뭐야 씨발. 정대만 몰라? 정대만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슬램덩크는. 슬램덩크. 어디네 슬램덩크는 안 봤구나. 야 그거부터 보고 와. 무슨 씨발 공부야 지금 슬램덩크 모르는데. 짜증나네. 거기다 보면 정대만이 막 그 농구가 하고 싶어 그 몰라 그 유명한 그 대사? 감독님 농구가 하고 싶어요. 아 씨발 뭐 이러냐. 약간 정대만 머리야 지금. 얼굴도 못생겼어. 머리 정대만이야. 키도 작아 씨발. 근데 웃긴 건 애교가 있어. 근데 이건 내가 항상 얘기해. 애교는 있잖아. 이게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게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야. 가끔가다 여학생들이 막 선생님들한테 아우 선생님 왜 그러세요 막 이러잖아. 그것도 이쁜 여학생이 그래 우리가 좋지. 나연이 그러면 그냥 폭력이야 막. 아파 막 아우 선생님 몰라요 이러는데 막 씨발 막 아파. 집에 가서 멍들었어. 원치 않아. 그러나 나연이가 대학을 들어간다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언더스탠? 태성이가 이대로 그냥 고졸로 끝나면 그냥 병신 인생인 거야. 아니 뭐에다 써먹어 저 씨발 자꾸 뚱뚱 뭐 다리를 두껍고 저거 못 밀어.
허벅지야? 요만큼인데? 허벅지 길이가? 쓸데가 없어. 그러나 만약 태성이가 한 숭실대 정도 갔다. 아, 그럼 또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지. 숭실대 딱 가면 이제 소개팅도 나갈 수 있고. 그래 안 그래 태성아? 네. 그러려면 부동호의 방이 언제 바뀌는지 알아야 돼. 오케이? 네. 언더스탠드? 네. 소리 1년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기억해 얘들아. 1년을 열심히 공부할 수는 없어. 반드시 그 사이에 슬럼프가 두세 번은 무조건 올 거야. 근데 슬럼프가 오면은 제일 먼저 너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남 탓을 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게 씨발 내 잘못이 아닌 거야. 그런 생각 분명히 하게 될 거야. 그럼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짓이 어떤 짓이지? 학원을 옮겨. 그리고 갑자기 뭐 과외를 하게 이런 족 같은 소리를 해. 근데 막말로 얘기해서 학원을 옮기거나 과외를 해서 걔가 잘 되면은 나도 좋지.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잘 된 애들 내가 별로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슬럼프가 고착화되기 전에 반드시 상담을 한번 요청해. 근데 나는 그래 얘들아. 너네가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정말 실현 가능성이나 성공 가능성이 있으면 나는 그렇게 하라 그래. 나는 무조건 뭐 우리 학원 다녀야 된다 이런 주의는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와 같이 협의를 해. 그래서 방법을 찾는 거야. 그렇게 몇 번의 슬럼프가 넘어가야 될 거야. 그러다 보면 수능이야. 알겠지? 그거 괜히 질질 끌지 말고. 그래서 일단 이런 거야. 그래서 일단 치수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짓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로그로 넘어가서 자, 문제를 또 먼저 좀 볼게요. 자, 25쪽에 로그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으려나? 자, 발전 1번, 2번 기본 2번 그리고 기본 3번 그냥 바로 문제 풀어. 기본 4번 이 네 문제를 푸는데 얘들아 그냥 바로 푸는 거야. 내용 참고하지 말고